본 콘텐츠는 경기도 경기콘텐츠진흥원 부천문화재단 시민미디어센터의 마을미디어 지원 사업을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희망이 샘솟는 마을 라디오 주민 DJ 써니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여행에 대한 갈망이 간절한 요즘, 코로나19 사체 유행과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 여름 휴가를 떠나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이 많을 것 같은데요. 타인과 접촉을 최소화하고 집에서 편하고 안전한 휴가를 즐기는 홈캉스. 진정한 휴가는 여행이 아니라 휴식이다. 밥, 청소 등 신경 쓰지 않고 편하게 즐기는 호캉스. 국내 여행, 차박, 캠핑 등 코로나19 속 안전하고 편하고 건강한 휴가로 좋은 추억 많이 쌓았으면 좋겠습니다. 띠띠띠띠. 나왔어. 여보,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우리 집 이사가? 왜 옷이 다 나와 있어? 아유, 말도 마세요. 손부터 씻고 옷 갈아입어요. 저녁 먹게요. 아유 깜짝이야. 대한민국 짜짜짜짜짜. 아빠 다녀오셨어요? 너희들 옷장에서 뭐해? 노래방 가고 싶은데 코로나 때문에 못 가니까 집에서라도 즐기려고요. 아빠, 좋아하는 노래 있잖아요. 한번 불러보세요. 노래는 무슨. 근데 옷장은 멀쩡하냐? 근데 아빠 이 옷장 왜 이렇게 튼튼해? 엄마가 혼수 하나는 끝내주게 잘 해오신 것 같아요. 둘이 뛰어도 멀쩡하답니다. 아니 이 계란판은 뭐고 이 시커먼 천은 또 뭐냐? 이렇게 설치해야 방음이 잘 돼서 민원이 안 들어오죠. 근데 아빠, 이거 설치하는데 언니랑 제 용돈 다 털었으니까 한 곡당 1,000원씩입니다. 얘들아, 밥 먹자. 아빠, 여름휴가는 어디로 갈까? 벌써 예약했어야 했는데. 이번 휴가는 오캉스야. 호캉스는 들어봤는데 오캉스는 뭐예요? 올여름 휴가 나한테 맡기라고. 와, 이게 다 뭐예요? 당신 정말 멋지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다 했대? 움직이는 거 싫어하시는 분이? 내가 말이야 한다면 하는 남자야. 바다나 산으로 가면 좋겠지만 코로나 대유행이다 보니 편하게 옥상에서 즐기면 좋을 것 같아서 여기저기 검색하면서 배웠지. 아빠 얼른 고기 구워주세요. 우리 먹기만 하면 되는 거죠? 치우는 것까지 다 할 테니 마음껏 즐기라고. 이렇게 텐트 치고 별 보며 누워있으니까 너무 좋다. 달도 보고 별도 보고.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너의 별. 엄마, 그 노래 괜찮은데?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조용. 너의 별. 이웃집에서 신고 들어와. 그럼 옷장 노래방으로 고고! 며칠 후. 문 여사, 이번 휴가 오캉스 했다면서 희망생 신문에 나왔더라. 희망쌤 신문에 나올만 하지. 앞으로 휴가는 남편 빼고 계약 잡기로 했잖아. 무슨 일인데 그래? 얼른 빨랑 얘기해봐. 아유, 그게 말이야. 우린 바캉스 분위기 낸다고 핫 아이템으로 준비하고 옥상에 올라갔지. 그날도 아낌없이 온도가 38도를 잇돌았는데 그럼 옥상이 얼마나 덥겠어. 남편은 땀 뻘뻘 흘리면서 고기 굽고 우린 발바닥 화상 입고 말도 마. 처음으로 남편이 준비했는데 말도 못하고 즐거운 척했지. 그래도 좋은 추억 하나 만들었다. 오늘의 꽁트 오지라퍼 문여사 코로나 슬기로운 생활 출연 문여사 진달래 아빠 최과장 큰딸 써니 작은딸 김혜진 친구 조아연이었습니다. 요즘 진달래님 어떻게 지내시고 계셨어요? 요즘 코로나가 좀 갑자기 또 심해져가지고 되도록이면 밖에 안 나가고 집안에 그냥 콕 박혀 있답니다. 그러면 휴가 계획 있으신가요?
휴가요. 네. 글쎄 코로나 때문에 아직 잡진 않았는데요. 코로나가 조금 잠잠해진다면 그냥 글램핑 같은 거 애들하고 가족끼리 한번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너무 좋겠다. 저희는 휴가 갔다 왔어요. 그냥 너무 더워서 그냥 차로만 왔다 갔다 그냥 경치만 구경하다 왔어요. 그러면 우리 혜진 쌤은 여름 휴가 계획 있나요? 네, 저는 8월 셋째 주에 가족 원래 휴가 계획이 있었는데요. 아빠랑 동생은 바빠가지고 엄마랑 저 아니면 엄마랑 저랑 신랑이랑 이렇게 해서 보낼 것 같아요. 너무 단촐하고 좋겠다. 어디 막 가지는 않고 리조트 안에서만 네. 쉬러 놀러 가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2명으로 됐으면 어떡할 거예요? 엄마를 버려야 되나요? 아니요, 엄마랑 저랑 갈 거예요. 그러면 남편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네. 네. 극단적이야. 아우 효녀인데 효녀. 제가 결혼하기 전에 한 번도 엄마랑 여행을 가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기회가 되어가지고 엄마랑 한번 처음으로 여행을 가보고 싶다는 생각에서 엄마랑 둘이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괜찮다. 그러면 결혼하기 전에는 엄마랑 여행 다니셨어요? 엄마랑 둘이 간 적은 없고 보통 동생이랑 갔었어요. 그러니까 둘이 가게 되면 좋은 추억 많이 쌓고 효도도 많이 하고 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진달래님 그리고 혜진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감사합니다.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기자수첩을 펼쳐볼까요? 기자수첩을 펼쳐라. 빠밤. 진달래님, 통일 이행시 한번 지어보실래요? 갑자기 이행시라니요? 일단 한번 해보셔요. 자, 통장님 더위 드셨어요? 왜 갑자기 이행시를? 일단 일로 와봐요. 열 있나 보게. 통일 이행시 지어보라고 하는 것 보니 뭔가가 있는 것 같은데 얼른 말해보세요. 네, 우리 어울림 네트워크하고 그리고 5종 종합사회복지관은 매년 8월에 5종들 어울림 한마당 행사를 했잖아요. 그때 이제 8.15 통일 비빔밥 행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거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 작년에도 이어 올해도 평화 통일을 염원하는 통일떡 815개 나눔 행사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저도 작년에 참여하여 맛있게 잘 먹었는데 올해는 작년과 다른 방법으로 참여하나 보네요. 네, 올해는 통일 이행시 필수 작성해야 하고요. 떡 나눔 행사에 통일 이행시 사진 촬영이나 자체적으로 나눔 활동 영상 및 사진을 제출하면 됩니다. 참여 방법 알려주세요. 저도 꼭 참여하고 싶어요. 구글 폼을 이용한 사전 신청 접수는 현재 진행 중이며요. 8월 6일까지 받고요. 선착순 815명이니까 빨리 접수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떡 수령은 어떻게 하나요? 기관 및 단체는 8월 13일 당일날 일괄로 배달해주고요. 개인은 5종 종합사회복지관 분관에서 직접 수령해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떡 수령 개인이나 단체는 떡 나눔 영상 및 사진 제출은 8월 17일까지 보내면 되고요. 8.15 떡 나눔 행사 영상은 8월 21일 유튜브 5종 종합사회복지관과 우리 어울림 네트워크 TV에서 볼 수 있답니다. 써니님은 이렇게 더운 날 가장 많이 찾는 게 뭐예요? 당연히 얼음 동동 띄운 시원한 물이죠. 맞아요. 물을 가장 많이 찾고 많이 마셔야 하기도 하고요. 그럼 써니님은 어떤 물을 마시나요? 정수기 물을 마시는데 여름엔 보리차를 끓여서 먹는 게 제일 좋더라고요. 배탈도 안 나고. 근데 물은 왜요? 네, 부천시에서는 1994년 4월 이전에 허가된 노후주택으로 면적이 130제곱미터 이하이고 수도관이 아연도 관관으로 설치돼 노후나 부식 등으로 수돗물에서 녹물이 나오는 주택을 대상으로 공사비 지원을 해준다고 하네요. 설마 공사비 전액을 지원해 주는 건 아니겠지요? 빙고! 면적과 공사비에 따라 최대 104만 8천 원 차등 지원되며 기초수급자 및 최상위 계층은 공사비 150만 원 범위 내에서 전액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럼 신청 방법과 기간도 알려주세요. 신청 기간은
2021년 11월 30일까지 신청 방법은 전화 032-625-3291 또는 부천시청 7층 수도시설과 옥내급수 지원팀으로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문의는 수도시설과 032-625-3291 또는 콜센터 032-320-3000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아무리 깨끗한 물을 공급해도 노후 배관으로 인해 수질이 떨어질 수 있으니 이번 사업을 통해 건강한 물을 공급받아 안심하고 드시면 좋겠네요. 부천시는 인감 증명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본인 서면 사실 확인서의 이용을 홍보하고자 7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매주 목요일마다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 무료 체험 발급의 날을 운영합니다.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란 기존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에서 확인해 주는 서류입니다. 인감 증명과 달리 사전에 등록 필요가 없어 전국 어디서나 발급이 가능하며 본인만 발급 가능하기 때문에 인감 증명의 위조, 변조, 대리 발급 등의 법적 문제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어 주민 편의와 행정 효율을 기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인감제도의 고착화와 제도 인식 부족으로 2012년부터 도입되었지만 상용화되지 못하고 제도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네요. 무료 체험은 누구나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고 부천시청 민원실을 방문하면 무료로 체험 발급받을 수 있답니다. 단 체험 시 발급받는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는 공식적인 서류가 아니므로 법적 효력이 없으며 외부 기관에 제출할 수 없다고 합니다. 신청은 신청인이 직접 전국 시, 군, 구청, 읍, 면, 동 및 출장소 방문하여 신분증을 제출하고 서식 작성 후 발급받으면 되고 발급 신청할 때마다 성명하면 됩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본인 서명 사실 확인 제도를 직접 체험해보세요. 2021년 상반기 1월 1일부터 6월 30일 동안 사용한 대중교통비 지원하세요.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세에서 23세 청소년입니다. 신청 기간은 7월 1일부터 8월 16일 18시까지고요. 지원 방법은 반기별 최대 6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검색 후 서비스 안내 메뉴 참조하시고요. 문의 전화는 1577-8459로 연락하세요. 이상으로 다양한 정보를 알려드렸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달래님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만나요. 네, 다음에 만나요. 자, 그럼 기자 수첩을 펼쳐라의 꿀잼 코너 속 코너 생활 속 꿀팁을 알려주는 시간입니다. 조아연님과 함께하는 시간으로 생활 속 꿀팁 아는 만큼만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연님. 네, 안녕하세요. 알고 먹고 알고 쓰면 좋은 꿀팁을 알려드리는 하연입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셨어요? 너무 더웠죠? 네, 저는 여기에 있지 않고 전라도 해남이 친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곳에서 여기보다는 시원했던 것 같아요. 예? 왜요? 지금 일본은 올림픽도 하고 있지만 태풍권에도 들어있잖아요. 어찌 보면 그쪽에 가까워서 그런지 바람이 너무 세차게 불어서 에어컨 없이 살 수 있었어요. 에어컨 없이요? 네네. 야, 우리는 에어컨을 떠나면은 진짜 땀 범벅으로 난리 아니에요, 난리가. 여기 와 보니까 찜질방이더라고요. 자, 그럼 오늘은 어떤 꿀팁을 가져오셨나요? 여름 보양식에 대해서 알려드릴까 합니다. 여름이면 더위로 인해서 면역력이 많이 떨어지잖아요. 네네네. 우리가 언제 보양식을 많이 챙겨 드신다고 생각하세요? 거의 여름이죠. 그렇죠. 네. 요즘 같은 무더위에 많이 드시잖아요. 네네. 그래서 요즘 이 더위를 삼복더위를 일컫는데요. 그럼 제가 간단하게 삼복더위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삼복더위란 요즘 같은 무더위를 의미하는 말로써 음력 6월에서 7월 한 달 사이에 초복, 중복, 말복을 나누어 가리키는 말이고요. 삼복은 중국 진나라 때부터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복날에는 게장국, 삼계탕 등을 즐겨 먹었다고 하고요. 한적한 숲속이나 냇가에서 먹는 풍속도도 있었다고 하며 팥죽, 수박, 참외를 먹음으로써 더위를 먹지 않고 질병에도 걸리지 않는다 하여 즐겨 먹었다고 합니다. 현대에는 대표적인 보양식으로는 삼계탕, 장어, 전복, 갈비찜, 해신탕 등이 있는데요. 올해는 초복, 중복은 이미 지나갔잖아요.
마지막 더위 말복이 돌아오는데 네. 제가 가르쳐 드리는 레시피대로 소중한 가족들을 위해서 사랑 한 스푼, 정성 한 스푼 넣어 만들어 드셔보세요. 정말 맛있겠죠? 네, 정성이 들어갔으니까 안 맛있을 수가 없겠네요. 아니 근데 약간 그 따뜻한 음식이 보양식이 되네요. 근데 저는 이제 팥죽이 보양식으로 먹었다는 소리를 처음 들어봐요. 엄마께서 여름에 네. 팥 칼국수를 끓여주시더라고요. 아, 팥이 저희 네. 몸에 좋은 건 아시죠? 그렇죠. 네네. 예. 그런 거를 빗대어서 하는 거 보면 옛날 조상분들이 참 때때 맞춰서 잘 드신 것 같아요. 아, 또 팥죽 하니까 어렸을 적 생각이 나는데요. 제가 그 전라도잖아요. 근데 이제 벌교장이 있어요. 근데 벌교장 가면 엄마가 항상 팥죽 한 그릇을 사줬어요. 근데 그 맛으로 항상 막 따라간다고 조르고 그랬거든요. 근데 엄마는 웬만하면 안 데리고 가요. 그게 팥죽 사주기 싫어서 그런지. 근데 저도 이제 가끔 내려가서 그 팥죽을 먹고 싶었는데 그 팥죽집이 없어졌더라고요. 왠지 모르게 장터에서 파는 국밥이나 팥죽 등은 유난히 더 맛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정성을 들여서 끓인 그러면 뭐 어떤 요리를 소개시켜 줄 건지. 제가 2가지 정도 레시피를 말씀드릴까 하는데요. 첫 네. 번째는 저희들이 가장 거부감 없이 드실 수 있는 삼계탕. 복다른 음식으로 누구나 좋아하는 이 닭을 주인공으로 하는 삼계탕을인데요. 네네. 제가 알고 있는 만큼만 다들 아시겠지만 제가 한 번 더 끓이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럼 첫 번째로 삼계탕에는 뭐가 들어가죠? 닭이 들어가겠죠? 그렇죠. 닭인데 저희가 삼계탕은 한 마리 가지고 1인 1닭이라는 정도 아시죠? 1인 1닭. 저는 1인 1닭 못 먹어요. 그렇게 속이 작으시구나. 꼬마. 그래서 제가 작은 사이즈를 네. 준비했습니다. 네. 그러면 재료로 말씀드려 볼게요. 네. 삼계탕 재료에는 닭 350g이면 혼자 드실 수 있는 만큼 보통 어른 남자 주먹만한 크기가 될 거예요. 그리고 한방 재료에 한기, 엄나무. 이거는 육수를 만들어 쓸 거고요. 네. 여기서 제가 한기를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한기에는 식은땀 어지럼에 기가 부족할 때 네. 사용하는 약재로서 어. 항균효능, 감기와 독감 증상을 완화시켜주고요. 호흡기 건강에도 효능이 있으며 항염, 항암 작용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있었잖아요. 엄나무. 엄나무는 염증 질환에 탁월한 효능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준비하실 재료는 찹쌀, 대추, 밤, 통마늘. 이거는 양은 정해놓지 않으시고 취향껏 넣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굵은 소금. 집에 간수 잘 빼놓은 굵은 소금 있으시죠? 소금을 넣어요? 네. 많이는 넣지 않고 약간 국물에 싱거운 것보다는 약간 간을 하기 위해서 소금이 들어갑니다. 참 재료 간단하죠. 간단하진 않은 것 같아요. 엄청 많이 들어가는데요. 아닌데요. 자, 그럼 한번 만들어 볼까요? 네. 네. 한방 재료 제가 엄나무와 한기가 있다고 했는데 이거는 네. 물을 넉넉히 넣으시고 미리 끓여 놓으세요. 육수를 사용할 거예요. 네. 그리고 찹쌀도 미리 불려 놓으시거나 밥을 해 놓으세요. 저 같은 경우는 네. 닭이 작기 때문에 익는 시점이 달라서 그리고 밥이 퍼져야 되잖아요. 예. 죽으로 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미리 밥을 해 놓습니다. 밥을 해서 그 뱃속에 같이 집어넣어요. 그리고 여기서 밥을 하실 때 예. 약간 누룽지처럼 누르셔서 넣으시면 국물이 더 고소한 누룽지 백숙 맞아요. 아시죠? 예. 네, 그런 것 같이 됩니다. 부천에 그 누룽지 백숙 유명한 데가 많아요. 네네, 그렇다 그럴 거예요. 아마. 네. 그럼 닭을 한번 손질해 볼까요? 네. 닭은 꽁지, 똥꼬하고 날개 끝부분 잘라내시고요. 네. 뱃속엔 손을 넣어서 피떡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를 제거하지 않으시면 냄새가 나요. 그래서 깨끗이 씻어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요. 대추, 밤, 통마늘도 깨끗이 씻어 놓으시고 이제부터 끓여 볼까요? 네. 준비된 닭 뱃속에 찹쌀밥, 밤, 대추, 통마늘 등을 넣으시고요. 가죽 수만큼 준비하셨죠? 닭 한쪽 다리에 칼집을 내어 다른 쪽 다리를 넣어주시면 뱃속의 재료들이 흘러나오지 않고요. 또는 실을 이용해서 네. 다리를 묶어주시기도 하죠. 그래야 뱃속 재료들이 탈출을 방지합니다. 네. 준비된 닭을 넣고 한약재 달인물을 육수를 사용해서 센 불에서 팔팔 끓기 시작하면 10분, 다시 약불에 30분 정도 끓이시면 맛있는 삼계탕이 완성이 됩니다. 그러면 또 다음은 또 어떤 걸 준비했을까요? 제가 더 하나 해드릴 건데요. 해신탕이라고 해신탕하고 그거 들으면 무슨 생각이 드세요? 전복?
전복. 이 해신땅은 바다의 신이 먹었다고 해서 해신땅이라고 합니다. 예. 네. 그럼 저희 이걸 한번 끓여볼까요? 네. 여기 들어가는 닭은 약간 저 같은 경우는 토종닭을 씁니다. 약간 큰 거를 쓰시나 봐요. 네. 토종닭 한 마리, 문어, 낙지, 키조개, 전복, 가리비, 새우, 백합, 피조개. 그러면 바다에 나오는 음식은 거의 다 넣으면 될 것 네, 같네요. 그렇죠. 네. 요리라는 거는 정해지는 건 없어요. 음.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것들 위주로 제철에 잡히는 것들을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삼계탕에서 썼던 육수 재료 엄나무 한기 그대로 끓으셔서 육수를 쓰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이제 재료 손질에 한번 네. 닭 손질은 삼계탕 손질법과 동일하지만 닭이 크다 보니까 기름기가 많을 수가 있어요. 이거는 그렇죠. 예. 네네 기름기를 좀 제거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조개류가 있었잖아요. 네. 조개류는 해감을 시켜야 되잖아요. 음. 그럼 해감시키는 방법을 한 3가지 정도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3가지나 있어요? 네. 네. 그럼 첫째로 물 1리터, 굵은 소금 2스푼, 식초 2스푼, 희석한 물에 1시간 가량 담가 놓으시면 해감이 된다고 하네요. 네. 이 방법이 식초의 아세트산 성분이 이물질을 토하게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수저나 예. 동전 예. 넣는데 이거는 염화 나트륨이 해감을 시킨다고 해요. 음.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으로는 검은 봉지를 씌워 구멍을 뚫은 후 20분에서 길게는 2시간가량 냉장고에 넣어두시면 해감이 잘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복은 솔로 닦아서 준비해 주시고요. 새우는 머리에 가시, 물총, 꼬리와 내장 제거해 주시고요. 네. 문어는 물가루와 굵은 소금으로 박박 씻어주세요. 낙지는 살려두세요. 마지막에 살짝 익혀서 먹을 거거든요. 지금 시기가 낙지와 꽃게는 금옥이라고 합니다.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낙지는 아마 중국산일 거예요. 국산은 없다고 합니다. 이제는 모든 재료가 준비된 것 같습니다. 네네. 여기에 제가 뭘 한 가지 말을 안 했는데 삼계탕에서 제가 뭐가 들어간다고 그랬죠? 간을 할 때. 소금이요. 네. 근데 여기서 왜 안 넣을까요? 그 바다 음식에는 거의 다 소금기가 들어 있거든요. 네. 우리 써니님이 아주 잘 알고 계십니다. 저도 역시 주부입니다. 9단까지는 아니에요. 자, 그럼 우리 한번 만들어 볼까요? 네. 닭과 육수는 미리 삶고 끓여서 준비해 주시고요. 네네. 세팅용 냄비에 삶은 닭을 중앙에 놓으시고요. 해산물들은 가장자리에 놓고 닭이 잠길 정도로 준비한 한약재 육수를 부어서 한 소끔 끓여주시고 해산물이 익으면 마지막에 낙지를 살짝 넣어 드시면 됩니다. 상상만 해도 와 너무 먹고 싶은데요. 자 오늘 바로 해신탕 한번 끓여 먹으면 어떨까요? 화연님은 여름에 어떤 보양식을 해 드시고 계세요? 저 같은 경우는 해 먹는 게 아니라 옛날에는 제가 이제 20살 때까지 엄마 곁에 살았으니까 네. 그때는 엄마가 해주셨던 거 먹었고 지금 현재 제가 내 돈 주고 내가 사 먹는 추어탕입니다. 추어탕이요? 네. 근데 추어탕은 직접 해 드셔본 적 없어요? 해봤는데 너무 네. 힘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엄마한테 새삼스럽게 감사함을 느끼죠. 맞아요. 예전에는 저희도 이제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항상 가을 정도 되면 그 미꾸라지 잡아다가 엄마가 해줬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때 가른 게 아니고 그 통째로 넣어가지고 좀 혐오스러웠었어요. 그래서 그냥 국물만 조금 해서 먹고 그랬는데 그게 완전 좋은 보양식이었는데 그걸 몰랐어요. 그니까요. 저는 그래도 지금도 그렇게 좀 몸이 좀 소위 말하면 기운이 딸린다 싶으면 예. 빨리 가서 한 그릇 먹고 오면 훨씬 낫더라고요. 저도 뭐 추어탕을 거의 한 2달에 한 번꼴로 그냥 먹는 것 같아요. 예. 그럼 써니님 보양식은 뭐가 있으세요? 제가 그때 좀 약간 철분이 좀 부족한 때가 있었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그때쯤 되면은 항상 장어를 먹으러 갔어요. 그러면 이제 장어를 먹고 나면 이렇게 기분이 왜 이렇게 팔팔 뛰는지. 장어는 남자한테 좋다는 속설이 많지 않나요? 아니죠. 근데 또 철분이 많은가 봐요. 그래서 그런지 하여간 몸이 좀 약간 좀 딸린다 그러면은 장어를 먹는데 저는 항상 가서 꼬리를 먹어요. 이렇게 화연님과 함께 무더위를 이겨낼 수 있는 보양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았는데요. 청취자 여러분들도 보양식 드시고 건강한 여름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연님은 또 한마디 좀 제가 해주셔야지. 마지막으로 네. 먹는 것이 다 좋지만은 않아요.
왜 오. 그러면 특히 더위 드시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네. 네, 휴식과 수분 충분히 섭취하시고요. 나만의 보양식 챙겨 드시고 건강한 여름 나세요. 감사합니다. 화연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네. 만나요. 네. 하나의 목표를 위해 오랫동안 혼신을 다해 쏘아붓는 선수들의 땀방울은 어떤 메달보다도 값집니다. 코로나로 인해 어느 올림픽보다도 외로운 경기가 되겠지만 힘찬 박수와 환호로 대한민국 선수들을 응원합니다. 희망이 샘솟는 마을 라디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민 DJ 써니였습니다.